그 친구들은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기도 했죠. 그래서 벽을 보고 서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체육 선생님들이 카리스마 있게 친절하게 집중시키고 또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안산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린 학생들에게 체육 프로그램 해주는 선생님 맞냐고. 맞다고 했더니 그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둘째 날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학생 좀 혈기왕성한 또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또 욕설이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둘째 날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좀 심한 말들을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인솔 이제 선생님으로, 멘토링 인솔 선생님으로 그 무용과 대학원생들 학생회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었는데, 이제 덩치가 비슷하고 좀 친해졌다고 함부로 해서 선생님들을 울리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중2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게 됐는데, 캠프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의 그런 문제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안전을 위한 대책들은 마련돼 있었지만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심한 욕설이나 학생들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저녁에 좀 실시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총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그 당시 이제 학생회도 있었고 조금 우락부락하게 생긴 친구 2명을 섭외를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냥 딱 봤을 때 무섭게 생긴 친구들이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은 무섭게 생긴 친구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용해 보고자 했는데, 뭐그 친구들은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녁에 강당에 모아놓고 한 30분 정도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들어가서 30분여 정도 진행을 한 후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반은 울고 있고 반은 또 깊게 반성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벽을 보고 서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기강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이 돼서 나머지 2, 3일 동안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 밖에 나와서 캠프를 하는데 이동, 식사, 안전 이런 것들을 인솔해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모르는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다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즉흥적으로 그나마 다행히 진행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겁니다. 실제 학교 현장이나 어떤 어린이들 이런 교육 활동에서 보면 실제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냐 보면 학교에서는 주로 체육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느꼈겠지만 체육 선생님들이 학교 선도부, 학생 주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그 문제되는 사항들을 해결하거나 학생들을 제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체육 선생님이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암암리에. 그리고 이런 캠프나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관리해줄 사람이 실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스포츠 지도자가 사실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또는 친절하게 또는 집중시키고 또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스피드돔과 함께하는 한양대학교 다문화 청소년 캠프네요.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제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어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어려울 정도였을 때도 있었어요. 역시 경기도 내 초등학생들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1년은 아닌데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랑 이때 당시에는 또 스키 캠프 그리고 워터파크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었습니다. 역시 학교에 있는 체육관과 골프장 등을 이용해서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경륜장 그 체험도 다녀왔습니다.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본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갬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 경마, 경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직접 그 돈을 걸어서 갬블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인 돈을 스포츠 활동이나 사회에 굉장히 많이 환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권 기금도 그렇게 활용이 되죠. 50% 이상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륜경전본부 그리고 경마까지 해서 이런 사행성 사업들은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들을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경륜장, 자전거로 하는 경기죠. 경륜장 스피드돔을 체험도 하고 스키 캠프를 열어서 스키 캠프, 워터파크까지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 소외계층, 그 사회적 배려 대상, 다양한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국가에서,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체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고 있냐라는 걸 보면 확실히 체육 활동,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 성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지금까지 진로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명감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드림 스포츠 영재 아카데미가 또 운영됩니다. 역시 소외계층 청소년인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에게 체육 프로그램 해주는 선생님 맞냐고. 맞다고 했더니 안산시 학생들도 좀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영재 측정도 진행을 하고 한 10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을 해서 수료증까지 주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진행하게 되면 강사들, 또 인솔자들 이런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대학원생이나 우리 학부생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